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만약 당신이 7075세라면 평온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려면 5가지 경계를 지켜야 말년의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70이 넘으면 옛날부터 드물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신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 최치원에게서 나온 것으로 사람이 70세가 넘으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 건강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도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생활 수준, 의료 조건, 전쟁 등의 이유로 70세까지 사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고대 유명 인사들은 70세 이상까지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맹자는 84세까지 살았고 청나라 걸륭제는 88세까지 살았으며 제나라 제상관중은 81세까지 살았습니다. 또한 강자하는 무려 113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대에도 75세 이상이 되어도 활기차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예외 없이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일반 백성들은 좋은 의료 환경과 생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장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의료 조건의 개선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은 75세 또는 80세까지도 단순히 노년의 시작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미국의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두 노인은 다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81세와 78세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크게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고대의 평균 수명은 몇십 세였지만 이제는 78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이 가져다준 복지로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외부 조건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도 욕망을 줄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7075세 사이에 욕망을 줄여야 노후의 복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은 7075세가 되면 지나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웃장 할아버지는 올해 71세인데 그는 지나친 탐욕 때문에 자녀들이 멀어지고 피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장할아버지에 대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가 다른 노인들처럼 지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장할아버지는 농촌 출신입니다. 재작년에 장할아버지의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웃들은 장할아버지와 부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젊었을 때 자주 부인을 때렸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그 성격을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도 장할아버지의 성격과 관련이 컸다고 합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날 주변 이웃들이 도와주러 왔지만 장할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슬픔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할아버지 부인의 35일이 되기도 전에 장할아버지는 아들과 딸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에게 너희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혼자 너희를 키운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니 너희가 효도하려면 나에게 새로운 아내를 구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노인의 재혼이 매우 정상적인 일이지만 이 문제에서 장할아버지의 아들과 딸은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아버지가 벌써 재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외지 사람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아들은 성격이 불같아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버지를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효심이 깊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말없이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할아버지의 소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장할아버지는 손발이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스스로 요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딸이 해준 음식을 일부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정말 효심이 있다면 나에게 새로운 아내를 구해줘야지. 그래야 나에게 요리를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이에 말문이 막혔고 결국 이 일로 심리적인 질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할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식들이 불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할아버지가 1년간 이런 소동을 부린 후 결국 며느리는 이 일로 인해 아들과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남쪽으로 이사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 또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리며 1년 만에 몇 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이 되고 심지어 자주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감정을 무시하면 자식들도 결국 떠나가고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특히 7075세 사이에는 지나친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말년의 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노인은 7075세가 되면 과도한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현재 7075세의 노인들은 주로 1940년대,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로 그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농촌에 사는 많은 노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고 이른 저녁에 잠드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75세나 80세가 되었을 때에도 바치를 하곤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70세가 넘으면 신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근육과 뼈도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이 나이에 복을 누리려면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자신의 의지로 체력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일은 능력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7075세의 노인은 흡연과 음주 같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70세가 넘으면 자신의 건강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며 어차피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 자주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굳이 금연, 금주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70세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특히 이 5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에는 니코틴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간 흡연하면 신체에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담배를 피우면 가족들이 간접 흡연으로 더 큰 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노인들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문제도 대부분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합니다. 넷째, 7075세의 노인은 나쁜 성격을 버려야 합니다. 며칠 전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버스에 탑승했을 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자 옆에 있던 소녀에게 화를 내며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태도가 이렇게 나쁜데
왜 제가 자리를 양보해야 하죠? 차라리 다른 어르신께 양보하겠어요. 당신께는 양보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노인과 소녀는 말다툼을 벌였고 노인은 소녀에게 손을 댔습니다. 소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노인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이 노인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되면 성격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다섯째, 7075세의 노인은 불필요한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술집, 그리고 노년연회 등입니다. 이런 장소들은 노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자주 출입하면 신체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7075세는 어떤 나이일까요? 2022년 9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77.93세에 이르렀다는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약 78세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1981년 평균 수명인 67.8세에 비해 10년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이 78세라는 숫자 뒤에는 사회의료 수준의 발전과 생활의 질 향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75세의 이 5해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70세에서 75세는 어떤 나이일까요? 첫째, 조상들이 남긴 속담에서 보면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3세, 84세, 염라대왕이 부르지 않으면 스스로 가야 한다. 이 말은 사람이 73세와 84세에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이때 노인들은 더욱 자신의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속담일 뿐이지만 이것이 일부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66세에는 살을 한 덩어리도 잃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 66세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둘째, 현대과학의 설명을 보면 2023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연령대 분류 기준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연령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습니다. 이 기준에는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등의 여러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이고 장년의 연령 범위는 35세에서 49세 사이입니다. 중년은 50세에서 64세 사이, 노년은 65세 이상입니다. 물론 노년기에도 젊은 노인, 고령 노인, 장수 노인, 100세 노인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중 65세에서 75세는 젊은 노인에 속하고 75세에서 85세는 고령 노인, 85세에서 99세는 장수 노인, 100세 이상은 100세 노인입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설명에 따르면 70세에서 75세는 젊은 노인에서 고령 노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 지혜로운 생활을 유지해야 말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면 특히 7075세 이 단계에서는 5가지 경계를 지키면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이롭습니다. 이렇게 해야 노년에도 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4가지 도움을 줘야 죽는 날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자신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무관심해지고 자녀들이 일과 가정 때문에 바쁜 상황에서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나이가 들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자녀들이 자신을 돌봐주길 바라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인은 자녀들을 위해 최대한의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래야 노년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건강을 잘 챙기고 자녀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의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셔서 노년에 여러 가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자주 휴가를 내고 그를 돌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의 일이 방해받고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의 장할머니는 매일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사를 하며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멀리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매번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장할머니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자녀들을 덜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둘째, 좋은 가풍을 세워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풍은 가정의 정신적 핵심이며 가족들이 함께 추구하는 가치이자 행동 규범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어른으로서 좋은 가풍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기초를 예로 들면 그는 평생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 힘썼고 그의 말과 행동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도덕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들에게 애국심, 성실함, 정직함, 친절함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육 아래 자녀들은 모두 성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뛰어난 공헌을 했습니다. 양시성, 양시용 등은 유명한 건축학자와 고고학자가 되었고 양시장은 저명한 도서관학자가 되었습니다. 양기초 가문의 성공은 훌륭한 가풍의 전통 덕분입니다. 좋은 가풍은 미덕을 전하고 고귀한 품성을 가진 후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정직, 신의,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근면과 선함, 관대함 등의 미덕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을 존경하고 효도하며 타인을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해도 안 됩니다. 자녀와 평등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소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필요를 이해하고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세우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아이를 돌봐주되 교육 문제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직장과 가정의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이 자녀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녀의 아이를 돌봐주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웃 왕 아줌마는 은퇴 후 딸의 아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손자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공원에 데려가 놀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며 손자는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덕분에 딸과 사위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 아줌마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교육 문제에 결코 간섭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손자가 숙제를 잘하지 않자 딸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손자는 왕 아줌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왕 아줌마는 상황을 보고 바로 자리를 피하며 절대 손자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과 동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아이에게 전수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볼 때에는 적정선을 지켜야 하며 손자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각 시대마다 교육 철학과 방법이 다르므로 우리의 경험으로 자녀가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자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에게 맡겨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돌보는 일로 과로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돈을 더 많이 모아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비록 어느 정도 저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모아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합니다. 장 부부는 항상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여 저축을 했고 노년에도 계획적으로 소비하면서 돈을 아껴왔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장부부는 일부 저축을 꺼내 아들의 주택 계약금으로 도와주었지만 전부를 주지 않고 아들이 일부 대출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일하여 대출을 빨리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소비를 절약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필요 없는 소비를 피하고 예를 들어 명품을 맹목적으로 샀거나 음식을 낭비하는 등의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히 도울 수 있지만 이러한 도움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고 강해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올바른 재정 개념을 심어주고 소득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재정 관리의 지혜와 기술을 전수해 그들의 재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젊었을 때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자녀를 보호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쌓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며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이 우리를 효도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노후가 고생스러운지 아닌지는 55세에 달렸습니다. 만약 55세가 되었을 때 이 6가지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면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55세는 다소 애매한 나이입니다. 55세 이전에는 여전히 직장에서 자신감 넘치는 중년인이지만 55세 이후에는 은퇴를 앞둔 노인이 됩니다. 물론 인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누가 좋은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시간이 있을 때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55세를 넘으면 6가지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면 말년의 고생이 따를 것입니다. 이 나이는 인생 후반전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나이에는 이미 상당한 인생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 건강한 신체는 오래된 주제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한 몸을 원하지만 특히 노인들에게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약 55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년 생활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노년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은 당신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단순한 산책조차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열량, 고지방, 고염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 회극권, 수영 같은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과 관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55세가 되면 신체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일부 잠재적인 질병은 건강검진을 통해서만 조기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결국 노년에는 장기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든 고용된 간병인이든 이런 의존성은 자율성을 잃게 만들며 장기적인 의료비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노년을 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충분한 저축. 사람이 가장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 55세에 상당한 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노년 생활에서 돈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거주, 식사, 의료보건 등 모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편안한 노인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으며 좋은 생활시설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 보조나 자녀의 부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거주 조건과 생활 수준은 제한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연금은 노년 생활의 유일한 경제적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고정된 금액이므로 일하는 동안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한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5세 이후에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도 없고 충분한 저축도 없다면 노년 생활은 매우 고단할 것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고 옷도 새 것을 사지 못하고 헌 옷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며 돈이 없으면 존엄성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사회에서 돈이 없는 노인은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으며 자존심과 외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노년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요일, 행복 지수. 따뜻한 가정관계는 노년 생활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결정짓습니다. 노인에게 가정은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배우자가 사랑하고 자녀가 효도하면 노인은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활 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화목함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처음과 같은 사랑을 유지하려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가정의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 등이 감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며 자녀의 책임감과 가족애를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55세의 가정관계가 불화하고 부부관계가 깨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노년은 매우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동반이 없으면 노인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생활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의지할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나쁘다면 자녀들은 노인에게 무관심할 것이고 노인은 정신적으로 위로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결핍은 노년 생활을 우울하고 외롭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정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며 노년이 되어서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 풍부한 사교 모임. 55세의 풍부한 사교 모임을 가지는 것은 노년 생활을 다채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사교 활동은 노인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노인 클럽 활동에 참여해 다른 노인들과 함께 체스, 춤, 서예, 그림을 배우면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와 두뇌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교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자신의 생활에 바빠 노인을 항상 곁에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으면 혼자 긴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외로움은 노인에게 우울증,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신체 기능의 퇴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이 친구가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며 비록 노인들이 현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 위챗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교우 범위를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긍정적인 삶의 태도. 노인의 생활 상태는 노년의 행복도와 직결됩니다. 일부 노인들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 빠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변의 일들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며 사교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점차 외부 세계와 단절되면서 그들의 신체 기능은 더 빠르게 퇴화하고 심리적으로도 점점 외롭고 불안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은 은퇴 후 항상 한숨을 쉬며 어떤 일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과의 교류도 끊고 가족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친척들과의 왕래도 끊어졌으며 결국 그는 우울한 감정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노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삶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지역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를 통해 예술의 매력을 느끼고 뜻이 맞는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또한 일부 노인들은 노인대학에서 서예나 그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춰가는 마음가짐은 그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며 노년의 어두움을 떨쳐내고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금요일 편안한 주거 환경. 만약 55세에도 안정된 거주지를 갖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노년 생활은 불안정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편안한 주거 환경은 노인들의 신체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안을 줍니다. 이 할아버지는 은퇴 전에는 항상 일에 바빴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은 오래되어 보수되지 않았고
어둡고 습하며 채광과 환기가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이었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어 다니기 불편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여러 차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로 위생 상태가 나빴으며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모기가 번식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고 관절 통증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를 도시의 노인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이 노인 아파트의 주거 환경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방은 넓고 밝았으며 햇빛이 충분히 들어왔고 환기도 잘 되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재질로 되어 있었고 가구 배치도 노인의 편리한 이동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아파트에는 독립된 화장실이 있었고 깨끗하고 위생적이었으며 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노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점차 개선되었고 관절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안한 주거 환경은 노인의 노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을 마련해 원하는 집을 미리 구매하거나 오래된 집을 수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야 준비하려 한다면 그때는 마음만 급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55세라는 나이는 하나의 분수령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행복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깊은 절벽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들이 흔히 말하듯 무슨 일이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 생활과 관련된 큰일일수록 더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6가지를 준비해야만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6가지 외에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공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며 함께 천천히 나이 들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